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홀대하냐? 어느 나라가 세상에 건국 대통령을 이처럼 홀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하면서 이승만 명예회복을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와, 멋있네. 이래서 정권 교체한 거예요. 이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예. 그럼요. 세계 어느 나라가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홀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뭐 후진국이라도 건국 대통령은 다 매셔요. 미국 같은 나라 건국 대통령 얼마나, 아이고 기념관 가보세요. 번쩍이에요. 미국이 뭐 워싱턴 대통령은 뭐 무슨 흠이 없어요? 거기도 흠 많은데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라니까. 양반 중에 양반.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기념관 하나 없이 홀대를 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박원순, 자 박원순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으쌰으쌰 주사파 노릇하다가 서울시장 무슨 협박을 했는지 안철수를 끌어안치고선 자기가 5% 지지율로 50%짜리 안철수를 주저앉히고, 저는 그때 안철수도 수상합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야 돼요. 왜 양보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슨 협박을 받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협박의 대가 아닙니까? 이 좌파들은 협박의 대가예요. 그걸 이제 알고 싶어요. 박원순이가 뭔 협박을 해서, 아니면 뭔 회유를 해서, 아니면 뭔가 협력을 하자고 해서 5%짜리가 어떻게 50%짜리를 이깁니까? 그것도 주저앉혔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서울시장 대놓고 좌파 진지정 구축만 그냥 서울시 돈을 그냥 서울 시민의 세금 그 알토란 같은 혈세를 그냥 다 박아놨잖아요. 돈을 그런 데 다 쓰고 결국은 성추행해가지고 그 비서 그렇게 해놓고 자살했는데, 아니 모란공원 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한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끝내 그때 처음에 이제 이랬으면 이제 반대가 좀 있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경남 창녕에 이제 생가가 있는 거기에 이제 묻혔었는데, 이제 일로 모란공원으로 다시 모신다는 거예요. 이장을 한다는 거예요. 모란공원은 뭐 전태일 열사뿐만 아니라 뭐 좌파 거장들 거기 다 있잖아요. 백기환, 문익환 뭐 이런 사람들, 민주화들이 말하는 이 아주 민주화의 노동운동가들, 또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로 저들이 섬기는 사람들 150명 이상 묻힌 곳인데, 여기 끝끝내 이장해서라도 여기 또 모시잖아요. 그 뭐 핑계거리는 뭐 경남 창녕의 묘소에 누가 뭐 사부로 훼손한 흔적이 있대요. 그걸 발생했대. 사부로 훼손했다고. 그 범인 잡으면 되고 그것도 좀 보완하면 되지. 그걸 민주화 너들이 말하는 성지로 모시냐? 그 핑계거리로. 왜냐하면 이제 시일이 좀 지났다 이거죠. 그 핑계거리 하나 생겼다 이거죠. 이런 사람입니다. 모란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시설 공동묘지고요. 특히 이 좌파들의 거장들이 말하는 저들이 추구하는 사람들, 조영래 변호사도 묻히고요. 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거기 계시고, 김근태는 그래도 좌파 중에서도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죠. 하여튼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 편은 죽어서도,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모시잖아요. 김구 얼마나 추앙해요. 김구 추앙하지. 김원봉이 아니 김원봉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든지 추앙하고 이러는데, 이쪽 우리 우파들은 그냥 다른 일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했는데 그걸 홀대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명예회복하라. 멋지십니다. 지금요, 왜냐면요, 이런 거부터 100년 전쟁이에요. 지금 이자들 하는 거 보세요. 요즘 간첩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민노총의 조직국장 간첩이 이번에 지령문 받은 거 다 나왔잖아요. 120여 건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별의별 거 다 나왔잖아요. 뭐 뽕평에서 지난번에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끔찍한 일들 많았어요. 그 지령문에. 그걸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뭐 청와대 전기선을 끊어라. 그 다음에 통신이 안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뭐 정의당을 장악하도록 하라. 뭐 그 다음에 300명의 의원들, 그걸 또 정보를 까맣게 그 정보를 줘가지고 300명 의원들을 다 관리죠. 뭐 댓글로 관리하고 뭘로 관리하고 다 해야겠지. 이런 지령문이 다 나왔잖아요. 그때 집회 하나하나의 구호까지. 자, 이런데 이제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땅에서 전쟁 준비라니 이러면서 한미 훈련하는데 그 훈련장 몰려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이야, 관광버스 타고 가가지고 한미 훈련하는데 이거 피켓 보이시죠? 전쟁 반대. 아니 훈련이 무슨 전쟁 하자는 거냐? 너네들 이런 거를 전쟁 반대하려면 북한한테다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먼저 전쟁하냐? 6.25 우리가 먼저 전쟁 일으켰어? 너희들은 그렇지. 6.25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그러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거 훈련하는 건 북침 준비한다는 거지. 방어 훈련하는 거고 예비 훈련하는 거 아니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느냐. 이거 훈련하는데 이놈들은 전쟁 반대라면서 이거 훈련하는데 가서 이거 보세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이러면서 야 노워. 아니 그게 전쟁 일으키는 훈련이야?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군사훈련은 다 하는데 그러면 다 그 나라들이 전쟁 일으키자고 해? 자기네 나라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군대가 왜 있어? 훈련하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 훈련 안 하는 축구선수는 축구선수도 아니야. 훈련 안 하는 대표선수가 무슨 대표선수야. 다 훈련하는데 왜 유독 우리 군은 훈련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알았다. 너들은 거기 빨갱이 간첩이 섞였거나 간첩이 거기 섞여서 주모를 하거나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인 거 밝혀졌는데 뭐. 여기 지금 이 시위하는데 관광버스 동원해서 하는 이 주최자 뒤에 검은 그림자 안 보여요? 이거 간첩이 섞였거나 아니면 완전히 간첩은 아니더라도 새빨간 주사파들이 드글드글 하거나 저는 이 뒤에 간첩이 있다고 봅니다. 이 뒤에 누군가 조정하는. 그렇지 않고서의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긴 핵을 가지고 맨날 공갈을 치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얻어맞자고? 갖다 바치자고? 북한의 김정은 장군님한테 바치자고? 김정은 장군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살자고?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김정은 장군님 환영!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전쟁 반대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경북 포양시 조살이면 해변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여길 때로 몰려와서 이거 집회를 하는데요. 또 조금 떨어진 데서 경찰이 이제 저기 했나 봐요. 왜냐면 맞불 집회가 있었어요. 한미연합훈련 환영하는 집회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충돌하지 않게끔 이제 한 모양이에요. 이야, 이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군사훈련 하는데 한쪽에서는 군사훈련 환영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전쟁하냐고 그러고 전쟁 반대한다고 그러고 이따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위험하냐면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그 근본은 어디 있느냐. 이게 100년 전쟁이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악한 거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부터 명예회복을 해야 우파가 이기겠구나. 저들은 그냥 김구하면 영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승만을 홀대해?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경로를 했다. 이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입니다. 100년 전쟁은 저들은요. 옛날서부터 100년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한 거예요. 그것도 박원순도 그래서 진지전 깔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 왜곡 하느라고 전교조 진지전 깔아놓은 거. 전교조가 아이들을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서부터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주사파 교육. 김일성은 훌륭한 사람이야. 박정희는 나쁜 사람이야. 이승만은 매국노야. 이런 식으로 그 애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가 됐어요. 쟤네들은 100년 전쟁은 그렇게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다가 어느덧 저 범죄꾼 이재명을 저 종북 이재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0년 전쟁에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심각성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명예회복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부터가 시발점입니다. 그래야 이게 모든 게 하나하나 실타리가 풀리지요. 현안만 가지고 다 들들 잡아봐야 잡히지도 않아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가진 방탄 다 하잖아요. 세상의 대법원장 대통령 지명권도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다 별짓을 다 하는 놈들인데 그건 그거대로 싸우고 그거대로 국민의힘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코앞에 현안 그다음에 장기적 대안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쟁 싸움을 뒤늦게나마 시작한 거 박수 쳐드리고요. 그러나 우리도 우파 쪽에서도 이런 싸움 한 사람들 많아요. 학자들도 있고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옛날부터 싸워온 사람들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게 정치인들의 싸움이 이 좌파에 비해서는 약했다. 정치인들. 국민의힘이 그래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00년 전쟁을 지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명예회복부터 시작하자. 경로를 했답니다. 자, 건곤일척이 있는 게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요, 각종 기밀 정보 보고를 받습니다. 최고급 비밀 정보를. 근데 위험하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야, 나라가 이렇게 됐어? 간첩들이 이렇게 많아? 야, 간첩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아? 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야, 이러면 어떡해야 되지? 이래서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 가지 치는 것도 급한 가지는 빨리빨리 치고, 지금 민주당의 횡포, 이재명 횡포 이런 거 가지는 가지대로 치고, 뿌리에부터 100년 전쟁이 쫙 깔려 있는 거, 그거부터 뿌리서부터 뽑아야 되겠다. 그 각오를 한 것. 하늘이 내려줬어요. 이 시대에 윤석열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어정쩡한 사람, 뭐 만약에 우파에서 뭐 다행히 됐다고 칩시다. 어정쩡한 사람. 얘네들한테 안 돼. 근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잘 파악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한일 관계 회복하고, 한미 관계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런 걸 중요시해서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을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에다가 국제정치에 밝고 특히 한미 관계 밝은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경질하고 그다음에 주미대사를 불렀잖아요. 그건 무슨 주미대사를 안보실장에 앉혔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미 관계가 근간이다.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은 한미 관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청회도 했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천권 행사하는 거 안 된다.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향식.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국힘당의 후보를 뭐 이렇게 전략 공천이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들 투표해서 뽑아서 그 다음에 본선거 민주당에게 붙게끔. 그래야 지도부가 지네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지도부 뻔하지. 지네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비겁한 놈들만 또 깔아요. 저쪽은 시뻘건 놈들, 이게 100년 전쟁 하는 놈들인데 우리 쪽은 비겁한 놈들, 눈치만 보는 놈들. 왜냐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니까 이런 놈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사람 뽑겠다. 그런 사람을 올려보내라.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들의 내지는 운동이 격화될 걸로 시작됐습니다. 이야, 윤석열 대통령 멋지네. 그럼요. 시작입니다. 화이팅!